그렇다면 20번부터 봅시다. 형광펜 3개 준비하래. 그 지금 학교 활동 때문에 결석한 친구 3명은 그 반쪽짜리 프린트부터 연필로 쓴 다음에 수업 들으면 된다. 주제문 몇 번으로 골라왔어? 1번부터 6번 문장 중에 너네 한 줄 정리까지 했잖아. 중심 내용. 그거 고려했을 때 몇 번 문장이 가장 글쓴이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냐? 4번이죠. 심지어 명령문으로 써져 있잖아. 그럼 4번, 그리고 그 구조 파악 해올 때 연결어가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엄청 중요하거든. 연결어는 부사절 접속사랑은 다르죠. 3번 문장에서 however 같은 경우에는 연결어일까 부사적 접속사일까? 연결어냐 부사절 접속사냐 하나. 부사절 접속사에는 무슨 표시해? 괄호. 세모죠. 그러니까 왜는 부사절 접속사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모 가로로 분명 묶어왔을 거고, 부사절 접속사 분사 구문인데 부사절 접속사가 살아있는 경우죠. however 같은 경우는 연결어죠. 연결어. 연결어로서 글의 흐름을 알려주잖아. 이화 핵심 문법 한번 꺼내봐. 이화 핵심 문법 몇 페이지에 연결어 나오는지 한번 찾아봐. 없으면 자습 2시간이다 이행문. 바로 너 편대인데? 거기 하은이? 연결어 몇 페이지에 나오냐? 6페이지요. 6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바로 나와 있잖아. 연결어는 접속사가 아니다. 연결어는 그러니까 부사절 접속사도 아니고 여하튼 등위 접속사도 아니고 접속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 연결어는 글의 흐름을 위한 부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연결어를 알면 글의 흐름 파악이 수월하다고 하는데 이건 고등학교 3학년 정시반 들어오면은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고, 연결어를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너네가 가장 어려워하는 모의고사에서 순서별 문장답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연결어를 알면. 근데 같은 연결어라도 그 문맥에 따라서 쓰임이 다를 수가 있다. 집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연결어 부분. 그러니까 however는 연결어고 when은 여기에서 부사절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어 또 몇 번 문장에 있어? 그쵸, 5번 문장이죠. 그럼 for example은 뒤에 구체적인 예시가 나올 때 for example이라는 연결어 나오고, however 같은 경우에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내용이 나올 수도 있냐? however이나 but 뒤쪽에는 항상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냐? 그쵸? 강조나 심화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건 문맥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는 경우고. 돼? 지문 1번 문장부터 읽어보기 전에 단어 2개만 한번 정리해봅시다. 보면 2번 문장에 1번 첫 번째 줄 주어 뭐야? 2번 문장의 주어. 2번 문장의 주어. 뭘로 찾아왔어? 그치? empathizing이죠. 읽기 힘들지? th니까 empathizing인데 얘가 동명사 주어고 동사는 조동사 can 있어서 찾기 쉽잖아. empathize 뜻이 뭐냐? 공감하다죠. 스펠링 헷갈리지 마라. PA다. 히읗은 하다의 줄임이고 얘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 있는 거 알죠? emphasize라고 해가지고 파란색 펜이랑 빨간색 펜 섞어서 쓸게 M. 강조하다는 스펠링이 PH 그 다음에 S죠. emphasize 얘는 강조하다. 이 빨간색으로 쓴 부분만 스펠링 다른 거.
그러면 공감이라는 명사 알아? 명사? 워드마스터 외우면 알 것 같은데. empathy. 얘가 공감이라는 뜻. empathy. 공감. 공감이라는 명사고. 강조하다의 명사 형태는 뭐냐? 그쵸? SIS로 끝나는 거. 얘가 강조죠, 강조. 공감하다 empathize, 강조하다 emphasize. 다 비슷하게 들리죠? 썼어? 네. 1번 문장. 매니저들은 frequently 빈번하게 play도 얘 지금 타동사로 쓰였죠. 무엇 무엇의 역할을 수행하다. 매니저들은 빈번하게 사이콜로지스트죠. 심리학자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을 한대. 근데 왜 매니저가 심리학자가 되려고 하냐면은 figure out, 이해하기 위해서죠. 왜 employee, 직원들이 행동을 하는지 특정한 방식으로. 매니저는 일단 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왜 저럴까 하면서 심리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감하는 거 있잖아, 직원들과. 근데 직원들과 왜 공감을 해야 되냐면 in order to, 이해하기 위해서죠. 그들의 관점을. 직원들과 공감을 한다는 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해볼까 한번 생각해보는 게 직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in order to는 얘 뭐랑 동의어냐? so, as, 투부정사랑 동의한 거?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in order이나 so as를 붙인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고, 하지만 문제 영역을 다룰 때 있잖아. 특히 remember이 여기서 지금 주절의 동사잖아. 결국엔 얘 명령문인 거 알죠? 명령문. 문제 영역을 다룰 때 특히나 기억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글쓴이는 누구한테 읽히려고 이 글을 쓴 것 같아. 글의 독자가 누굴까? 누굴 것 같아? 누구한테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문맥을 파악했을 때? 매니저죠. 그쵸? 매니저. 관리자한테 이 글을 읽히려고 글을 쓴 거죠. 야, 매니저에 기억해? 뭐를 기억하냐면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여기에서 이시시층하는 건 뭘까? 무엇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까? 나쁜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뭐야? 그것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쵸? 문제 영역이죠. 즉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나쁜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나데이 법비 문형이고 상관 접속사에 나오죠. 나데이 법비. A가 아니라 B. 바로 뭐라는 거야? 그 문제 영역이라는 건 행동이랍니다. 보여지는 그 직업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직업을 할 때 보여지는 직원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보이드도 얘 동명사만 목적어로 받는 동사 중에 하나인 거 알죠? 제안을 하는 거를 피하랍니다. 직원에게. 무엇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서 그들이, 그쵸? 바꿔야 하는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 직원에게 제안을 하는 걸 피하래. instead 대신에 suggest 제안하랍니다. 뭐를 제안하냐면 더 수용 가능한, 여기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건 직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행 방법을 제안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중하는 대신에, 즉 instead of가 함축하는 거는 결국 not이다.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unreliability, 신뢰할 수 없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는 집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실에. 근데 어떤 사실이냐면은
직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완료 시제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늦고 있는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 한 달에 몇 번이나 지각하냐 이 사람? 7번? 되냐? 그러니까 매니저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늦는 직원이 불편할 거 아니야. 그리고 행동을 교정해야 되는데 야 너 진짜 왜 그러냐, 너를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한 달에 7번이나 지각했다는 그 행동 사실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되냐? it for to 가주어 진주어죠. for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고, 근데 어렵답니다. 뭐가 어렵냐면 직원이 바꾸는 게 어렵대. 그들이 누구인지를, 즉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거죠. 후대이얼은 결국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격적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응?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은 문형 equal to. much는 여기에서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보통 훨씬 더 쉽답니다.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즉 성격을 믿지 못하겠는 그들의 신뢰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응? 한 달에 7번 지각했으니까는 지각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 4번 문장에서 4번 문장 보면은 제안을 하는 걸 피하라고 하잖아, 직원에게. 그들이 바꿔야 하는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 직원에게 제안하는 걸 피하라. 이게 지금 일반적인 진술이고, 여기서 직원이 바꿔야 하는 성격적 특징은 뭘까? 구체적으로 5번 문장에 나온 건. 그 직원이 바꿔야 하는 성격적 특징이 뭐야? 그걸 제안하지 말라고 하는데 매니저한테는. 그쵸, unreliability죠.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응? 너 진짜 신뢰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적 특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해주라는 거죠. 한 달에 7번 지각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 뒤에 선택지의 답은 뭘로 고르면 될까? 그쵸, 문제를 보이는 직원에게 인격적 특성, 신뢰할 수 없다는 인격적 특성보다는 행동 방식에 대해서 제안하라는 거죠. 한 달에 7번 지각했으니까 지각을 하지 말도록 유의하라는 식으로. 그 다음 21번 21번 너네가 그 반쪽짜리 종이에 쓴 것처럼 4번 문장에 디스해. 3번형 강펜.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어려워하는 친구들 이거에 유의해서 문장 삽입이랑 순서 배열하면 되겠죠. 6번 문장에 그러한 경우. 이거는 주제문 몇 번으로 올라왔냐? 일단은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일 것 같아? 일단은 균류, 펀자이에 대한 글이잖아. 오래된 숲에서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지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냐? 그쵸, 다양성이죠.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토픽은 다양성을 유지시켜야지 숲의 안정성이 생겨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이 지문의 포인트죠. 주제문은 그래서 7번으로 고르면 되죠. 일단 너네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올 텐데, 일단은 펑거스. 얘 단어에도 안 나오죠. 펑거스. 펑거스는 일단 단수형이거든. 단수형. 균류나 곰팡이류. 펑거스. 본문에는 이 표현이 안 나오죠. 복수형인 펀자이가 나오죠. 펀자이. 얘는 복수형. 보통 명사가 단수일 때는 명사 앞에 뭐 붙여, 얘들아? 문법 규칙, 영어의 문법 규칙에 따르면 명사가 단수이면 왼쪽에 뭐 붙여야 돼? 어나 언이잖아. 혹은 복수면은
명사 뒤에 뭐 붙여? 두 개 이상일 때 s나 es 붙이는데 이렇게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명사들이 있다. 펑거스나 펀자이처럼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서 단복수형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1번 문장부터 보면 나는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동사 나온 거, 복수형 비동사 나오는 거 보이지? 복수 형태니까 나는 생각한답니다. 균리라는 게 약간 더 우리 비교급 종류 3가지잖아. 기억나? 이행문 뒤쪽에 있는 거? 첫 번째는 뭐야? 그 표 한번 생각해봐. 첫 번째는 비교급의 첫 번째가 뭐야? 그 밑에 한번 써봐. 8번 문장 밑에다가 그 종류 3가지. 그 다음에 형태도 한번 써봐. 8번 문장 밑에 쪽에. 그쵸? 비교급의 형태의 의미 3가지 한번 써봐. 정확히 중학교 때랑 초등학교 때 배운 거죠. 비교급 원급 최상급 순서 아니냐? 원급 비교급 최상급 순이야? 그래서 비교급 원급 최상급 순. 다 쓴 사람의 이행문 한번 확인해봐. 순서대로 외워. 순서대로. 그 다음에 파란 색깔 펜으로 한번 고쳐봐. 제대로 썼는지. 빨간 걸로 고치는 거야. 근데 이거 물통이 두꺼워가지고 죽은 거라고. 이걸 너무 작겠어. 그냥 아래로 가졌을까? 너한테 보면 되는 거지. 아니 여기다가 행방편에 채워. 그게 너가 모르는 거. 얘들 그럼 1번 문장에 따르면은 비교급 표현 어디에 보여? more than이죠.
비교급의 세 가지 형태가 첫 번째는 비교급이잖아. 너네 누구랑 비교하는 거 싫어하죠? 부모님이나 친구나 누군가가. 비교한다는 건 나와 다른 대상을, 즉 두 대상 간의 우열을 비교하는 거거든. 누군가가 더 잘하거나 못남, 정도가 심함과 적음을 나타내는 걸 비교급이고. 그럼 여기에서 비교하는 두 대상은 뭘까? 펀자이랑 그들의 커다란 파트너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대열이 지칭하는 건 누구야? 그들의 커다란 파트너들이라는 건, 상대방이라는 건. 그쵸, 펀자이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번 문장에 their larger partners가 누구로 나와? 구체적으로? 나무들이죠, 나무. 되냐? 그러니까 글쓴이가 생각했을 때는 균류라는 게 조금 더 forward, 진보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야. 진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커다란 상대방보다. 구체적으로는 나무 중에서 each species, each 나온 다음에는 단수명사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동사에 s 붙은 거죠. 각각의 종들은 fight, 원래 스펠링이 s로 끝난다. species는, 그쵸? 원래 스펠링이 s로 끝나. 복수라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복수 형태 쓰고 싶으면 each 빼고 그냥 형태 그대로 써주면 되죠. 각각의 종들은 다른 종들과 싸운대요. 나무 중에서. 그러니까 나무들끼리 싸운다는 거죠. 근데 한번 가정해보자. 예시 들어주는 거죠. 3번 문장부터. 뭐라고 생각하냐면 비치스, 너도 밤나무 있잖아. 네이티브는 품사가 뭐야, 얘들아? 단어 외웠잖아. 품사 모임.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동그란 가루로 묶어서 비치스 수식해주는 거죠. 중앙유럽의 태생인, 그러니까 원래 중앙유럽에서 자라는 애들인가 봐. 그 너도 밤나무라는 게 emerge victorious? victorious 하면은 승리를 거둔 거죠. 승리를 거둔 채로 나타났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대부분의 숲에서,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숲에서. 여기서 대열은 어딜까, 응서야?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숲. 그쵸? 센트럴 유럽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밤나무는 원래 중앙 유럽에서 나는데 걔네들이 중앙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숲에서 승리를 거둔 채로 나타난다는 건 결국에 무슨 말일까? 너도 밤나무 입장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쵸? 종이 많아진 걸 얘기하는 거죠. 즉 생존에서 번식을 많이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 숲 안에서.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실제로 어드밴티지 이점일까? 여기에서 디스라고 함축하는 건 너네가 썼던 것처럼 이 대절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네모 가로로 묶은. 즉 너도 밤나무가 개체 수가 많아진 걸 얘기하는 거죠. 풀어서 얘기한다면. 그게 진짜 좋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5번이랑 6번 문장에서 쓰인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뭐냐? 눈에 띄는 거 있어요? 이행문에 나오는 것 중에? 그쵸? 가정법 뭐가 쓰였어? 그쵸? 과거죠? 과거를 사용한 예시를 지금 들어주고 있죠. 그럼 가정법 과거인 걸 눈치챌 수 있는 게 일단 우리 형태로는 if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부사절은 위치가 자유로우니까 우드 동사 원형 형태 나왔죠. 그 다음에 if 나온 다음에 if절 안에 동사가 시제가 어떤 형태로 쓰여야 돼? 가정법 과거이면? 말 그대로 가정법 과거인 이유가 뭐야? 과거 시제를 사용하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came along. that부터는 무슨 가로로 묶었어? 오른쪽에 있는 that. 얘 쓰임이 뭘 것 같아, that? 그쵸? 주격관계 대명사죠? 수식해주는 게 뭔데, 해석해보면은. 대부분의 너도 밤나무를 감염시키고 그것들을 죽이는 패소전이죠. 패소전.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는 동사 뒤쪽으로 넘겨준 거죠. 이해되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
만약 어떤 일이 어떤 일이 혹은 무엇이 발생할까 만약에 새로운 패소전 병영균이 K모농이 나타나다라는 뜻이거든. 나타나다 혹은 발생하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할래? 발생 한다면이다. 했다면이 아니라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사실에 반대를 들어 예시해 주는 거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 만약에 새로운 병원균이 발생을 한다면 근데 그 새로운 병원균이라는 게 대부분의 너도 밤나무를 감염시키고 그것들을 죽이거든. 그러한 경우에 그것이 더 이로울까? 근데 여기서 사실상 구조적으로 확실하게 따지면은 얘 이시 가주어야 가주어. 그 다음에 if부터가 진주어거든? 근데 이 if에서 네모가로 니네 세모가로로 묶을 거 아니야? 네모든 세모든 얘네 어디에서 다쳤어 가로? 어디 그 니네 프린트 필기 프린트 해온 거 봐봐. 얘 어디에서 다쳤어? 맨 마지막에서 다쳐야 되는 거 알죠? if 안쪽으로 주어는 뭐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스피시즈고 동사는 월이죠. dear 플러스 비동사니까. 여기에서 that도 쓰임이 뭐냐? 그쵸? 주격 관계 대명사죠. 수식해주는 게 스피시즈나 스피시즈. 해석해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그 that 주격 관계 대명사 뒤로 걸리는 동사가 두 개죠. continue to grow랑 provide. 그 다음에 shade를 수식해주는 게 needed죠. 과거분사.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닫을게. 비치스에서 영 비치스에서. 되냐? 그럼 대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열린 거 여기에서 닫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구조 파악했으면 이거랑 비슷하게 할 수 있었겠죠. 돼요?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자. 그러한 경우에 더 이로울까? 근데 뭐가 더 이롭냐면은 특정 많은 다른 종들이 주변에 있다는 게 더 이롭지 않을까라고 물어보고 있죠. 예를 들면 어떠한 다른 종이 있는 게 더 이로울 수 있대? 오크. 그죠? 참나무 혹은 떡갈나무라고도 하거든. 메이플은 잘 알죠. 메이플 시럽. 단풍나무, 펄스 하면 전나무래요. 근데 이러한 다른 종들이 어때? 계속해서 뭐해? 자라서 제공할 거거든. 쉐이드, 그늘을. 근데 이 오크나 메이플이나 펄이라는 나무들이 그늘을 제공한다고 하잖아. 근데 이게 어떤 그늘이야? 필요로 되어지잖아. 새로운 세대의 어린 너도 밤나무들에게도. 그러니까 오크나무나 메이플이나 전나무가 있다고 해서 너도 밤나무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린 너도 밤나무들이 자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죠. 되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그늘이야? 싹을 틔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되냐? 앞에서 뒤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하는 연습 한번 해보고. 일단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 얘기하는 거냐면 너네가 반쪽짜리 프린트에 썼던 것처럼 이 if절에서 발생한 이 일을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병원균이 발생하는 경우죠. 너도 밤나무를 감염시키고 죽임. 6번 문장에서는 가정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표현이 어디 있냐? would, 그쵸? would be. 그 다음에 if, 부사절 접속사 역시나 were. 해석은 안 되지 않을 테니까 집에서 한번 천천히 해보고. needed 왼쪽에 생략된 건 뭘까 얘들아? shade랑 needed 사이에 생략된 거. 일단 쓰임부터 얘기해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 두 가지잖아. 그 중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첫 번째인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구체적으로 복원시키면은 뭐야? 그쵸? which is죠. 주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면 뒤에 형용사나 분사가 남으니까 지금 needed라는 과거 분사가 남은 거고. 이거는 그냥 이해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죠. 이행문.
문법을 못한다는 거는 암기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7번 문장 diversity 다양성이라는 건 안전을 제공한답니다. ancient가 너네가 알고 있는 뜻은 고대의잖아. 고대의. 근데 그 고대의라는 뜻을 풀었으면 아주 오래되라는 뜻이야. 아주 오래된. 고대의라는 뜻도 2번에 써놔. 그러니까 너도 밤나무가 숲을 완전 차지한 것보다는 다른 나무들과 함께 자라는 게 감염에 좀 더 잘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8번 because fungi 균류라는 게 또한 매우 의존하고 있거든. 안정적인 그런 환경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종을 support 뒷받침해 준답니다. 지지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균류가 혼자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잘 조성돼야지 생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종들을 도와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데이가 지칭하는 건 결국에 이 fungi인 거 알죠? fungi. underground는 부사죠. 지하에서. 그죠? 땅 밑에서. underground니까 땅 밑에서 다른 종을 도와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전한 콜랩스, 붕괴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댐은 누굴까 그러면? 누가 붕괴되는 걸 막고 있는 걸까? other species. 그렇죠. other species 얘기하는 거죠. other species. 여기서 지금 복수 형태죠. other species. 근데 왜 다른 종들이 완전히 붕괴되는 걸 막겠어? to ensure. 확실히 하기 위해서죠. 나무 한 종이 우세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서 이게 마지막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전부 다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게 균류라는 거야. 너도 밤나무만 도와주거나 단풍나무만 돕는 게 아니라 한 종이 우세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지 숲에 균형이 생길 거 아니야. 모두 잘 자라도록.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 선택지에 답 한번 골라봐. 이거 선택지 모르는 단어 전부 다 3번 형광펜처럼 자연스럽게 해석되는지 한번 봐봐. 그러고 그 밑줄에 넣어서 모르는 단어 전부 다 3번 형광펜처럼. 너 그 박스에서 프린트 갖고 왔냐? 아니요. 박스에서 프린트 갖고 왔냐? 이거 한축 문제나 빈칸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밑줄에 주어를 넣어서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 이 글쓴이 생각한답니다. fungi 그 균류라는 게 얘 responsible 뜻 모르는 사람 없죠. 무엇에 책임을 지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무엇에 책임을 진다는 건 결국 원인이 된다라는 뜻이거든. 즉 균류 곰팡이류라는 게 foreign species 하면 외래종이죠. 외래종의 침입의 원인이 되냐? 숲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종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없고, 이걸 균류가 열심이다. 한 종의 우세를 뒷받침하는 데 열심이야.
그 완전히 본문상의 내용이랑 반대죠. 다양성을 중시한다고 했잖아. 균류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도와주잖아. 한 종이 우세하지 못하도록. 응? 3번 균류는 aware, 인식하고 있다. 뭐를 인식하고 있냐면 다양성이라는 게 수업의 안정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다양성의 중요성. indifferent는 뜻이 뭘까? 균류는 무관심하다? 여기서 help는 지금 준사역 동사로서 지금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죠. 수비 재생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무관심하다. 붕괴 후에 무관심 할 리가 없죠. 만약에 뒤에 내용이 더 이어진다면 다양성을 중시하는데. 그러니까 4번도 완전 반대 내용이죠. 5번 조심스럽다. 균류는 뭐에 조심스럽냐면은 그들의 영토라는 게 차지되지 않는데 조심스럽다. 다른 종에 의해서. 이것도 반대죠. 침범되지 않으려고, 장악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산다는 게 지문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2번. 이것도 질문으로 나왔던 지문이잖아. 근데 모르겠잖아. 무슨 내용인지 지문이. 그러면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지문을 나눠서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너네가 썼던 것처럼 1, 2번을 하나로 묶으면 되잖아. 그쵸? 1, 2번 문장을 하나로 묶은다고 하면 상상이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 뭐 하는데 상상이 도움이 되냐? 뭐 하는데 도움이 돼? 긴장을 푸는. 그쵸? 긴장을 푸는 것을 이완이라고 할게. 이완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죠. 이거 너네는 내가 보기에는 공감 못할 것 같은데 상상해? 상상해? 침대에 누워서? 망상이나 상상해? 그쵸.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난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휴대폰에 패해져. 상상이나 망상을 잘 안 하죠. 휴대폰 바라보는 일이 편하니까. 그쵸. 상상이 몸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버티 쪽으로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잖아. 뭐 하는 경우에 상상과 이완에 도움이 안 되냐? 뭐를 하려고 하냐? 목표를 이루는 거. 그쵸? 목표 실현의 경우죠. 목표. 목표 실현의 경우 상상과 이완이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면 에너지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지문을 정리하면 이해가 되거든? 주제문 몇 번으로 골라왔냐? 응서 골라왔어? 몇 번? 6번. 6번. 그쵸? 6번 괜찮죠? 6번.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너네가 일단 단어를 읽을 수 있어야지 외워지거든? 가끔씩 비슷한 단어 헷갈리는 친구들 보면은 영어를 읽지를 못하거든. 근데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발음 읽을 수 있어야 돼. 보면은 1번 문장의 두 번째 줄 아까 나왔던 그 psychologist가 아니잖아. physiological이죠. physiological. physiological은 뜻이 뭐냐? 그쵸? 생리학적인 신체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죠. 신체의 메커니즘, 생리학적인 거. physiological. 그 다음에 psychological이죠. psychological. 스펠링 헷갈리지 마라. 이거 확인하면서 똑바로 써. PSY, CH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다른 거야. 피지오, 사이코 이 부분이 다른 거잖아. 앞에 스펠링이. 아까 엠퍼사이즈처럼 이 두 개가 지금 이 앞에 스펠링 5개가 다른 거다. 완전 반대다. 몸과 정신이기 때문에 완전 대조되는 단어에 얘는. 사이콜로지컬은 심리학적인 정신의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 반쪽짜리 프린트 한번 봐봐. 보면은 다음 문장을 4번 문장에 유의하여 해석하시고 보여? 형은이 그 The last thing she needed was more work 찾았냐? 반쪽짜리 프린트? 거기에 필기해 그냥 아, 이거. 얘들아 너네가 하고 싶은 일을 1번부터 100번까지 적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적은 건 결국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잖아. 첫 번째 위에 있는 게 하고 싶은 일이고 마지막에 적은 거는 마지못해 적었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은 이 문장에 있는 걸 그녀가 필요한 마지막 것은 더 많이 일하는 것이었다라는 거거든. 결국에는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은 하고 싶지 않은 게 더 많이 일하는 것이었다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이 표현이 지금 4번 문장에 나오잖아. The last thing. 즉 이게 의미하는 건 가장 피하고 싶은 것 혹은 가장 하기 싫은 것. 1번 문장에 search and extent 대세에서 대세 쓰임은 뭔 거 같아? 대시? 그래서 동격이나 혹은 관계 부사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엔 관계 부사야. 관계 부사로 봅시다. 관계 부사라는 건 결국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냐 불완전해야 되냐. 완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뭘로 바꾸면 안 돼? 위치로 바꾸면 안 되는 거. 관계 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헷갈렸냐 이거랑 두 개? 이때? 이게 가주어 진주어죠. remarkable 얘도 뜻이 많죠. 주목할 만한, 뛰어난 이런 뜻이죠. 주목할 만합니다. 긍정적인 상상이라는 건 다시 한번 준사역 동사 나오죠. 그러니까는 릴렉스를 뭘로 바꿔도 되냐? to relax. 우리가 릴렉스 하면 동사로 진정하다, 긴장을 풀다. 니네 할걸? 니네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연애하거나 막 이런 상상 안 해? 망상 안 해? 안 해? 망상이나 상상이 창의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하더라고. T 손들어. T 너 T야? T 보통 F들이 상상 망상 잘하는데. 이거는 NS. N 맞다. N이랑 S야? 네. 잠깐만 손 들어봐. 아니 잠깐만. N이 상상을 하는 거잖아. 네. 상상하는 사람 손 먼저. 나는 망상이나 상상한다. N이야 N? N이야? N이야? 너는 S야? S야? MBTI 과학. 뭐야 N이야 S야? 저 S. S야? 전 N이거든요. 상상하는 게 되게 필요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어? 니네가 지금 이루고 싶거나 성취하고 싶은 게 전부 다 미래에 있거든. 그러니까 상상하고 망상하면서 구체적으로 해야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상상하지 못하면 실현시킬 가능성이 낮거든. 여하튼 주목할 만하죠. 긍정적인 환상을 하는 건 우리가 긴장을 푸는 걸 도와준답니다. 정도로.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것이 나타날 정도로 생리학적 실험에 나타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이나 상상을 하면 실제로 몸에 이완되는 게 나타나나 봐. 과학적 실험을 했을 때. 만약에 너가 unwind, 긴장을 풀다. 너네가 긴장을 풀고 싶을 때 있죠. 발표하기 전이나 내신이나 모의고사 전에 엄청 심장 쿵쾅거리고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 너는 some deep breath, 깊은 숨을 내쉴 수 있답니다. 그거 심호흡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go for a walk, 산책을 갈 수도 있대요. 하지만 너는 또한 단순히 뭐 할 수 있대? 너의 눈을 감는 것을 시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fantasizing, 공상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너가 즐기고 싶은.
그러니까 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심호흡하는 거, 마사지 받는 거, 산책 가는 거, 그 다음에 상상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치과. 내가 사랑니를 4개를 뽑았거든? 근데 내가 원래 이가 썩었는지 확인하려고 갔었는데 간호사가 지금 당장 사랑니를 뽑아야 된다는 거야.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사랑니 안 뽑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서 치과 도망쳤거든? 그리고 다음에 가서 한 번에 못 뽑고 위아래로 하나씩 뽑는데 사랑니 뽑은 사람. 사랑니가 이 어금니 뒤쪽에 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쁘게 나오면 안 뽑아도 되는데 보통은 치열이 때문에 이상하게 나니까 잇몸에 박힌 나무를 뽑는 느낌? 입을 벌린 다음에 벤치로 의사도 안 빠져. 의사 진짜 3D 직업이야. 그걸 뽑는데 안 뽑아가지고 입을 이렇게 벌린 다음에 막 이렇게 뽑는데 우지끈 하는 소리랑 같이 이 어금니가 빠지거든. 그 다음에 그 냄새랑 소리 알지? 윙 하는 그 소리? 그 공포감이 엄청나잖아. 근데 어떤 치과 같은 경우에는 그 헤드폰, 클래식 나오는 헤드폰을 쓰여준다고. 난 그게 더 싫어. 여하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는 인식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이게 꽤 치료가 오래 걸리고 안 아픈데도 몸이 움찔움찔 하잖아.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누워서 실제로 이러고 있거든. 괜찮아 이러고 있는데 몸이 스스로 막 긴장이 되니까는 이거 되게 생리적 반응이잖아. 그거 초등학교 때 그거 하지 않았어? 눈 막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뭐 팔이 지나가는 거라고 하면서 눈 안 깜빡거리는 거 그거 하지 않았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눈 깜빡거리게 되잖아. 내가 어떤 상상을 했냐면 내가 NCT 팬이잖아. NCT 상상을 했어. 상상으로 도망쳤어. 그 치과 치료 받는데 입 벌리고서는 계속 한 치료가 길어지니까는 무슨 상상을 했냐면 여긴 지금 치과가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 해변에서 마크랑 같이 선탠하는 그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그 소리랑 냄새가 내 상상을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상으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왔다가 상상으로 갔다가 현실로 왔다가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 잠 안 올 때 그 나는 침대 자체에 휴대폰을 갖고 누워있질 않거든. 딱 자려고 불을 끄면은 그냥 휴대폰 자체를 아예 먼데 충전시켜 놓고 아예 휴대폰이 침대 위에 못 올라가 있도록 하는데, 그럼 어렸을 때는 막 되게 엄청 상상 많이 했거든. 이야기 스토리 전개 같은 거 해서. 근데 휴대폰이 있은 이후로는 그걸 하는 게 조금 힘들어진 것 같아. 그냥 보고 있는 게 훨씬 편하지. 상상하는 것도 연습이랑 노력이 필요하니까는. 그래서 아이돌 좋아하는 애들은 망상끌 막 이런 거, 나 초중고등학교 때는 그 소설 같은 거 많이 읽었거든. 그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대상으로 쓴 그런 거. 여하튼 그런 걸로 이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한번, 아이패드가 이제 마탱이가 가기 시작했어. 힘든 상황에 상상이나 망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입시를 하는데 과연 상상이 도움이 될지 한번 3번 문장부터 보도록 합시다. 하지만 what about? 어떨까? 너의 오브젝티브는 목표죠. 너의 목표라는 게 너의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완시키는 게 아니라 내신을 따거나 혹은 대입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어떠냐고 얘기하는 거죠.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거일 때 너의 목표가 너가 되어야 할, 해석이 자연스럽게 안 돼 사실. 너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은 relaxed, 긴장이 풀린 것이랍니다. 긴장이 풀린.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면은 이완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energized, 활력을 얻고 싶을 것이랍니다. 충분히 뭐 할 정도로? 맨날 그 니네 주말에 카우치 소파에 앉아있잖아. 소파에서 get up, 일어날 정도로. 그 다음에 그 살을 뺄 정도로. 여기에서는 지금 그 객관적인 목표를 5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살 빼는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충분히 소파에서 일어나서 그 살을 뺄 정도로. 혹은 두 번째 목표는 뭐야? 그 일자리를 찾을 정도로, 혹은 공부를 할 정도로 너네가 준비하고 있는 그 시험을 위해서. 여기서 that은 전부 다 지시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다. 되냐? 그러니까 and 왼쪽으로 지금 동사가 몇 개 병렬되냐? get of 뒤쪽으로. 개수 한번 얘기해봐. luse랑
그 다음 뭐가 병렬돼? find 그 다음에 study 이렇게가 병렬되는 거야. 이번 형광펜 친 게. 그러니까 이완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동기부여 받고 싶잖아. 충분히. 어떨 정도로? engaged 전념하는 걸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전념한. 근데 너네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전념해야 돼? 심지어는 언제도? 불가피한 옵스터클, 장애물이나 어려움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에도. 그쵸? 힘들고 이해가 안 돼도 계속해서 전념해야 되잖아. 현실로 만들고 싶으면 너네가 원하는 걸. 그러니까 그 원리 있잖아.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해라라는 그 원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 이슨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사실이 아니래.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알죠. 왜인지. in ing죠. 그것을 꿈꿀 때 너는 undercut 뭐 하게 된대? 약화시키다. 에너지를 약화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에너지냐면 너가 필요한 에너지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구조파.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면 돼 여기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 왼쪽에 생략된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다. 그래서 need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너는 너 자신에 둘 수는 있죠. 상상을 하면 temporary 어떤 상태에 둘 수 있는 거예요? temporary 일시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망상하면서. 그쵸? 완전한 행복과 calmness 평안과 inactivity 비활동에. 그쵸? 아무것도 안 하고 망상하면서 행복할 수는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묶는 게 나으려나? temporary의 반유 아는 사람. P로 시작하는 거. P. 영구적인. 그쵸? permanent. 반이어다 반이요.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상상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쉴 때는 해야 되죠. 학원에 와서 너네가 긴장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긴장한 상태가 학습에 도움이 되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 다음 선택지의 답은 뭘까? 그쵸? 낙관적인 상상은 소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약화시키죠. 근데 이거 근거 없는 상상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 너무 글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 기억나? 그냥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현실 부정하고 망상하는 거랑 현실에 기반해서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지문 나왔었는데 그거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서울대 갈 수 있어. 믿음 막 하면서 막 서울대 하면서 막 난 서울대를 갈 수 있다 막 100번 쓰고 이러면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충분히 계획을 갖고 세부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행동하면서 그러한 상상을 하는 거는 도움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상상이 현실에 기반해 있냐 혹은 터무니없는 것이냐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되냐? 혹시 그 뭐지? 연금술사인가? 그 책 알아? 믿으면 이루어진다? 믿으면 이루어진대.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특강에도 나왔거든? 믿으면 이루어진대. 그 책에 의하면. 연금술사라는 책인데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럼 거기서 예시도 나와. 말이 안 된다. 나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왜 백만장자가 안 되냐. 난 진짜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 그럼 거기서 글쓴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끌어당김이라는 말은 들어봤어? 끌어당김? 이게 수업이나 할 거 괜히 얘기 꺼냈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이게 그 책에도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끌어당김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현실을 경험하는 것 같잖아. 근데 현실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창조한다고 얘기하거든. 그 글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내 믿음대로 현실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영어 1등급 맞고 싶은데 왜 영어 1등급 안 받는데 영어 1등급, 모의고사 1등급 맞게 해주세요. 그런 글은 보지 않았어?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거를 매일 아침마다 100번씩 써라.
뭐 거를 보면서 그거를 외쳐라. 나는 영어 1등급이다. 나는 영어 1등급이다. 나는 영어 1등급이다. 이렇게 진짜 실제로 그런 게 있어. 부자 되는 방법이거든. 실제로는 그게 부자 되는 뭐 방법으로 그런 걸 많이 쓰는데 뭐 나는 10년 후에 500억 자산가가 돼 있다. 실제로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걸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포인트 이유가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실제로 가난이 두렵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가난을 끌어당기는 거야. 가난을 끌어당긴다는 거야 실제로. 영어가 1등급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실제로는 영어가 싫기 때문에 영어랑 아무리 친해지고 싶어도 영어랑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좋고 싫음이랑은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끌어당긴다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친구, 난 A가 싫어. A가 재수가 없어. 근데 A 같은 친구가 자꾸 내 주변에 나타나는 건 내가 그 A라는 친구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친구를 끌어당기게 된다는 게 실제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거든? 근데 이게 되게 미심적으로 느껴지잖아.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이 질문이 수능 특강에까지 나와가지고 신기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꺼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내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데 마음속 깊이는 사실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 가난한 것에 대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 물어보면 돼. 나는 왜 가난한 게 싫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는 그걸 오히려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너네 주변에 싫어하는 친구 한 명은 분명 있을 거야. 혹은 싫어하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불편해. 근데 불편한 거 티도 못 내고 그냥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고 오히려 잘해주고 이런 애들도 있거든?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냥 그걸 일기장에 써봐. 나는 왜 A가 불편할까? 난 왜 A랑 있을 때 작아질까? 열등감을 느낄까? A가 왜 시기질투심이 날까? 이런 거를 질문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게 되잖아? 그럼 대부분의 관계에서 좀 편안함을 찾을 수가 있거든. 저도 불편한 사람 많죠. 여튼 오늘 그 일기장에 그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내가 불편한 친구 쓰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거.